네, 종목값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낙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그 낙폭을 한 번에 만회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죠.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키워드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뛰는 밸류업, 반등하는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오늘장에 눈에 띄는 키워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HLB 그룹주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우리 증시 굉장히 소외된 기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종목값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가 또 마무리 짓는 또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시장 잠깐 복귀해 주시죠. 오늘 시장은 사실 저는 오늘 1,800개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발생해가지고 사실 어제랑 좀 별 다르지 않았나, 네. 수급 쏠림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약바이오 이제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30% 정도 올라가면서 수급이 다 글로 쏠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 간밤에 테슬라가 2분기 이제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원래는 예상치는 43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44만 대 정도로 발표를 하면서 이거 인도량이 증가했으니까 매출도 더 올라가겠는데 라는 그런 실적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보여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국장에서도 같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됐었던 것 같고요. 기술주는 2차 전지 위주로 오름세를 좀 보였었던 것 같고, 뒤이어서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언해서 자율주행까지 좀 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8월 8일 날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전기차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좀 반복적으로 좀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차가 올라갈 네. 때는 반도체가 좀 고개를 숙인 네. 적이 되게 많고, 반도체가 또 강세를 보일 때는 네. 전기차가 네. 또 고개를 드는 그런 네. 흐름을 좀 반복적으로 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돈이 자금이 유입되는 걸 흐름을 잘 보면서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프랑스 정부가 네. 엔비디아에게 반독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으로 소송을 좀 제기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원래 작년 9월 달에 한번 제안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사태 때문에 엔비디아가 네. 무너지면서 네. 이제 기술주가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분 종목 상담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점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3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주식 초보라서 잘 몰라요. 신주 인수권 증서가 문자로 왔는데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19,55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4일날 33,00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31,000원이라는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중은 15%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을 좀 두드리고 나서 33,0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는 추세가 꺾이면서 전형적인 우하향 국면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매수가가 좀 높고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지지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 데드캣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바닥을 과거에 21,000원 정도를 지지하고 나서 데드캣을 반등에 성공하면서 23,000원까지 23,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죠.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도 이렇게 반등 구간을 항상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3만 원대시면은 이 지지 여부를 좀 보고 나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이 데드캣 찰나를 좀 노려보시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19,000원대가 지금 단기 지지선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19,000원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는 이제 7월 5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수출이 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적도 2분기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우세한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물론 뚜껑을 까봐야 되겠지만은 그때까지는 바닥을 좀 다져주는 흐름을 좀 관망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등에 성공하면은 23,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닥 다져주면은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바닥 다지는지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다시 신청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7월 5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지켜보셨다가 1차 목표가 23,000원 부근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이렌시스고요. 7,895원 매수가십니다. 그리고 5%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반등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렇게 왔네요. 이렌시스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5,740원입니다. 오늘도 2% 빠졌는데 전고점 부근이 2월 16일 9,240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5,000원대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매수가도 7,800원대시면은 굉장히 높은 부근에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요즘 로봇주들의 흐름이 또 조용합니다. 네, 지금은 좀 조용하고 네. 좀 부진한 상황이죠. 사실 실적 어닝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네. 로봇주는 항상 실적이 아직 상용화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된 게 아니라서 실적이 네.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줘서 네. 어닝 시즌 때마다 좀 눌린 구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로봇이 지금 많이 좀 상용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사노동 로봇도 막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네. 현대차 가격 정도 한다. 막 이래가지고 저도 막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네. 일론 머스크가 네, 네. 옵티머스라고 하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3천만 원대로 판매한다고 하고, 오. 그리고 강아지 이제 강아지도 나오나요? 네, 강아지 이제 네. 경호 로봇은 200만 원대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실생활은 건조기 요즘에 나오고 나면은 다 네. 일일이 빨래를 개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것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빨래도 대신 개주는 네. 그런 로봇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게 실생활에서 로봇이 지금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은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렌시스는 삼성전자를 좀 고객사로 두고 있고 네. 로봇 부품을 감속기 부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볼리라는 이제 반려
로봇이죠. 그거를 이제 공개를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정확히 언제 몇 월 며칠 날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적은 없기 때문에 올 여름 안에 발표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되면은 이게 좀 흥행이 될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5,500원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고, 일봉상은 추세가 이탈했지만은 만약에 5,500원 지지하게 된다면은 엔벨로프 상단 부근 6,500원까지의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7,800원대라서 좀 높죠. 다만 비중이 5%라서 비중이 다만 좀 낮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봉은 이탈했지만은 월봉상 보면요. 어때 보이세요? 과거에 이 파란색 라인, 이 10월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눌렸다가 N자형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반등, 이런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추세가 고점도 높이면서 저점도 높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다시 5,500원 부근에서 이 파란색 선 라인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만 지지를 해주면은 이제 볼리가 출시가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5,500원 라인이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지지하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춘 다음에 네.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렌시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코리아 FT입니다. 1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6,600원이 매수가시네요. 코리아 FT 오늘 종가는 5,530원이었습니다. 오늘 1%대 빠져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사실 전고점 부근이 8,190원이었다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떨어졌습니다. 4월 26일 날 전고점 찍고 지금 몇 개월 만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요즘 지수가 계속 빠져서 안 떨어진 종목이 사실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그런 시장인 것 같고, 네. 다만 상승할 때도 항상 눌림 구간을 주듯이 하락할 때도 반등을 계속 한 번씩 줍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비중 조절을 해서, 비중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음으로써 평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데드캣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요. 6,600원이면은 한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과거 최근에 뭐 6월 18일 날 올라가길래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추세는 전형적으로 8,000원짜리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우하향 국면이고요. 역별 구간에 있는데, 다만 이때도 61선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중심선까지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보였고, 다시 눌린 다음에 5,500원 라인에서 다시 6,600원까지의 반등을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5,4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 지지 여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5,4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이 네. 중심선까지는 오름세를 항상 보이기 때문에 중심선 부근에서 돌파 여부를 보면서 6,500원 정도, 6,4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FT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65,000원 매수가시고요. 30% 비중 가지고 계시고,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52,900원입니다. 사실 이 65,000원이라는 매수가가 굉장히 높지만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오래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3만 원 찍던 종목이 59,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네, 많이 올라온 편인데, 지금 현재는 일봉상에는 추세가 굉장히 우상향 추세로 잘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아직까지 월봉상은 봤을 때는 2021년도 이후로 14만 원대 이후로 계속 쭉 밀리면서 반등, 요때 반등을 좀 소폭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면서 3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데드캣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5만 9천 원대 부근을 좀 돌파를 해줘야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구나라고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비중도 30%라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단기 지지선은 5만 원대의 단기 지지선으로 보여지고 있고 5만 원 정도를 지지하면서 반등에 최근에 4거래일 정도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심선을 지금 두드리면서 상단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단기 목표가는 5만 6천 원, 5만 7천 원 부근을 전고점 부근이죠. 이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1차 목표가는 5만 6천 원 부근에서 5만 7천 원 부근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13만 9,628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에코프로 볼까요? 오늘 종가 96,900원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30만 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이 지금 9만 원까지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또 희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서 2차 전지주들의 강한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에코프로도 오늘 마찬가지로 한 7%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 에코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에코프로 국민주였죠. 네, 사실 네. 크게 급등했다가 크게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은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네이버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단발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거래 재개되고 나서 이때 당시에는 10% 정도 거래가 재개됐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떠서 시작했지만은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추세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8만 원대, 8만 8천 원대를 쌍바닥 구간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수가가 14만 원 부근이면은 다행히도 비중은 좀 낮은 편이라서 다행인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지지선은 8만 8천 원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대, 10만 1천 원대 라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10만 1천 원대를 돌파를 해야 과거 10만 7천 원 부근까지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 종목 같은 경우 무겁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과거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액면 분할하고 나서 다시 한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다시 개선될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까지는 11월, 12월까지는 좀 들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타임어택 코너는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려온 희소식들로 가득 채운 그런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웅덩이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오늘 공대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아까 앞에 앉아있는데 그 채팅창을 좀 봤거든요. 네네. 전문가님 요새 그 꽃미모가
그 카메라에서 빛을 발하신다고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뭐 따로 네. 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관리하는 게 네. 하나도 없는데 사실. 한번 잡아주세요. 네, 사실 관리하는 게 하나도 네. 없거든요. 네, 너무 어우, 감사드립니다. 네, 잘 받으시네요. 혹시 제 지인인가 싶을 네, 정도로. 확대해 주시는데 아, 네, 네, 첫 감사합니다. 방송이랑 제가 네. 지금 비교를 살짝 해보니까 훨씬 얼굴이 좋아지시고 여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칭찬에 약하시군요. 네, 이게 좀. 네, 그럼 제가 그렇네요. 네,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 네. 네,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을 정도로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네. 드시고 싶은 음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웅덩이 기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또 시장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의 반등이 좀 아쉽기도 했고 또 역시 수급이 쏠리는 쪽만 쏠리더라고요. 네네. 역시 오늘은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실 HLB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내일도 이쪽으로 시세가 쏠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금 시세가 이동을 할지 궁금한데요. 네. 네. HLB요? 네네. 네, HLB는 아무래도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했다가 네.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고요. 좀 받쳐주는지 강한 매수세가 밑에서 좀 들어와 주는지를 좀 주목해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상한가에 전반적으로 다 좀 안착을 한 만큼 수익 실현도 해야겠죠. 그 물량이 좀 출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너무 잘 가고 계속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삼천당 제약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쪽도 대장주들은 꼭 테크행이라든지 대장주들은 항상 움직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는 만큼이요. 대장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미리미리 포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시장에서는 기술주가 답이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웅덩이 기법을 배워야 되겠네요. 필수입니다. 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오늘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금융주들이 기관 쪽에서 굉장히 수급이 또 많이 붙는 그 모습이 보였는데 뭐 KB금융도 신고가 기록했고 하나금융지주도 신고가 썼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 지금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밸류업 쪽이요.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고 하반기에 밸류업 쪽이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하락하게 되면 또 큰 폭의 하락이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안전하게 선침해로 매수를 해서 지금 당장 크게 안 움직이더라도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기다리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수급 터질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거래량 터지면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죠. 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딱 금융주가 딱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발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혹시 신재생 쪽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쪽이 전반적으로 또 굉장히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고 ESS까지 있습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영향이 또 있죠. 9월 달에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데 좀 말이 많아요. 미셸 오바마를 컨택해야 트럼프를 압도할 수가 있다. 50% 지지율로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미셸 오바마는 나올 의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7월 21일 날 민주당 쪽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확정으로 대선 후보로 확정하겠다라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정말로 사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정책주가 밀렸더라면은 21일 날 이제 확정이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이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 쪽도 지금 보면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섹터 중에
그 언박싱 종목 관련된 섹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에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랑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종목들을 발바닥에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네.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웅덩이 기법이죠. 기법입니다. 네. 이제 제 입에 아주 짝짝 붙네요. 웅덩이 기법. 네, 제가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슨 네. 기법일까요? 네,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어 있는 거를 웅덩이라고 흔히들 하죠. 주가로 치면은 지하를 암시한다. 지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과매도 구간에 있어서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바닥 부근, 발목 부근에서 우리는 선침해로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업황 위주로 들어간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조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했었었죠. 예를 들어 정책주도 9월달 일정이 있으니까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군 중에서 선침해로 들어가서 일정이 다가올 때, 거래량이 터질 때 우리는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도로 가시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기대감이 강해서 오름세를 크게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강세를 보이는 sek터, 제약바이오 잘 간다고 했었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게 된다면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슈, 앞으로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오는 일정에 따라 이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미리 들어가서 앞으로 일정이 다가오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으로 일정을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7월 4일 날 바로 내일이죠. 내일 EU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수혜주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가면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제 LNF처럼 그런 종목이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0일 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때 갤럭시 링 관련주라든지 폰더블 관련주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또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8월 4일 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에서도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이 있으면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 8월 8일 날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공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섹터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가면은 또 고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패드랑 같이. 근데 이때 아이폰 16에서 OLED가 들어가고 아이패드도 OLED가 들어가고 부품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9월 되기 전에 미리 선침해서 기간 다가올 때 기대감에 수급 쏠릴 때 우리는 수익 실현을 안전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쉬운데 혹시 이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진 않나요? 적용하기 굉장히 쉽고요. 네. 페이지도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서 좋네요. 네, 어려움 없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신청만 해주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이런 어려운 장 극복해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웅덩이가 발생한 종목들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월화수만
오늘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신청 안 하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들어와서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웅덩이 기법 정말 좋은 건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매매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볼 텐데, 예시 종목을 오늘 세 종목이 아니라 딱 두 종목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네, 보니까 에머리지 어제도 나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인데 이 두 종목이 모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다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웅덩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먼저 기법 매매 포인트 브리핑하고 나서 차트를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포인트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포착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신호가 떠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예를 들어 10,000원이면은 10,000원대를 계속 좀 받쳐주는지, 밑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저점이 안 낮아지고 받쳐주는 물량이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지 그 여부까지 확인하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간을 좀 덜 기다리고 오실레이터 조정이 끝나가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적중률, 시간 소요가 더 감소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시 종목을 보면서 같이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어제 또 브리핑한 에머리지라는 종목인데요. 자, 네모 박스로 초록 색깔로 밑에 하단 화면을 보면요.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지금 포착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추세 반전,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 단기, 장기가 모두 출현한 그런 상황이고, 하단 네모박스 초록색 보면은 물이 고여 있죠. 지하를 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하 바닥 부분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맨 밑에 오실레이터를 보면요. 음봉이 어떻게 되죠? 점점 낮아지죠. 짧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조정이 끝나가네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알았더라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바닥이기 때문에 오르막이 너무 높으면은 떨어질 때도 골이 깊어요. 근데 많이 빠진 종목은 올라갈 때도 강하게 좀 슈팅을 이어가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슈팅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예시 종목을 같이 보면요. 네. 자,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동그라미 표시로 화살표가 신호가 뿅 뜨죠. 신호가 뿅 떴을 때가 어떻죠? 저점이에요. 요 부분이 8,000원 라인인데 8,000원대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신호가 떴을 때가 웅덩이 기법으로 신호가 떴을 때가 저점이고, 그리고 나서 네모 박스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떴는지 안 떴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3가지 모두 물이 고여 있죠. 물이 차 있죠.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추세 전환, 단기, 장기 추세 전환 웅덩이가 다 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오늘 그룹주 강세의 동반 상한가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미리 알았더라면은 이 종목 지나치다가 한 번 더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웅덩이 기법에 신뢰가 있으시면은 한 번 더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기법을 알았더라면은 똑같이 수익을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오늘 HLB가 장 초반부터 잘 가네. 근데 생명과학이 웅덩이 신호가 지금 뜨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과감하게 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예시 종목은 여기까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배우시면 이런 종목군들 직접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오늘 다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웅덩이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들 AS를 해볼 텐데 몇 종목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총 4종목입니다. 오, 네, 4종목 하나씩 저희가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25일 엔캠이고요. 매수가는 22만 2천 원, 그리고 시세가 25만 8,5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누적 수익률은 16%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아래로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장중에 4% 하락했고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2.6% 하락. 23만 6,500원의 종가가 마무리됐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2차 목표가가 27만 원이었고 24만 원 아래에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어제 전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24만 원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도 매수 가능할까요? 네, 지금 딱 5일선 부근에서 밑골이 달면서 마감을 좀 지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뭐 유효하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던 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좀 처음 6월 25일 날 추천하고 나서 22만 원의 추천이 나갔는데 지금 24만 원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높게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23만 원대 한번, 4만 원 이하에서 한번, 다시 매수가 부근 22만 원대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엔캠 추천 나갔을 때가 7월 4일 날 EU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가 인상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 발표 기대감도 있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박스권 구간에 있다. 반복적인 흐름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데 반복적인 흐름을 그 구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하반기에 실적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누적 수익률이 16%까지 찍었던 종목인데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으로 하단과 상단을 제가 쭉 그어놨죠. 이 하단 부분이 21만 원대인데, 과거에서도 21만 원대를 10일 정도 지지하고 30만 원대 이상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4월 달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1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웅덩이 신호가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5거래일째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심선까지 두드렸으나 지금 다시 5일선에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27만 원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24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이 종목 제2의 엔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LNF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제 받았고요. 매수가는 13만 6,700원, 그리고 하루 만에 시세가 15만 3,9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누적 수익률이 12%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루 만에 시세를 줬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12% 급등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15만 원 살짝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14만 9,300원이었는데 어제 저희가 받았던 목표가가 15만 5,800원이었더라고요. 네. 아직 살짝 덜 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홀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직 목표가가 안 왔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LNF가 나갔어요. 딱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웅덩이가 출현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LNF였었고,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좀 엇갈리는 전망이 좀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누구는 44만 대 정도로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고, 아니다, 더 감소했을 것이다, 이런 엇갈리는 전망이 까봐야 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타점과 차트도 그렇고 테슬라 전망도 그렇고, 테슬라 차트도 박스권 구간의 일전에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195달러 정도를 맴돌았었는데 그 부근을 최근에 돌파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한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봉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흐름을 테슬라도 박스권을 돌파했네. 얘는 웅덩이가 떴어.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남아있네. 아다리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추천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만큼 시세가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앞에 보는 거는 일봉 차트고요. 어제 제가 이 노란색 띠 밑에 하단에 LNF는 항상 13만 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좀 보인다,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2월 달도 그렇고 그리고 4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3만 원에서 20만 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강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쭉 눌렸다가 이때 2월 달, 3월 달도 일정이 있었었죠. 인터배터리 개최를 앞두고 나서 2월 달부터 3월 달에 개최할 때까지 계속 2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개최가 끝나니까 다시 매물이 출회됐고 13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17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13만 원까지 눌린 그런 상황에서 반등을 좀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 관련주로서 공급하라는 테슬라향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실적을 7월 17일 날 발표를 해요. 7월 달 17일 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경제지표, 기술주들의 흐름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는 정말 웅덩이 기법이 제대로 반영된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목표가 15만 5,800원까지 그대로 홀딩을 해보도록 하고 이 종목은 13만 원대가 강력한 지지대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엑시콘도 바로 볼게요. 저희가 5월 28일에 받았고요. 매수가는 21,100원, 시세가 23,8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누적 수익률은 13%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니까 지금 5거래일 만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2.4%의 하락, 22,350원에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 전략을 받았던 게 단기 지지선이 21,000원이고 단기 목표가가 23,000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그 중간에 딱 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현명하게는 23,000원에서 매도를 한번 하고 네. 그리고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21,000원에서 다시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매도를 했으면은 만약에 어제 매도를 했으면은 오늘 다시 21,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밑꼬리 달면서 말아 올려가면서 마감을 지었거든요. 한 5% 정도의 수익을 더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이 종목은 계속 23,000원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의 모멘텀을 보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면요. 네. 일전에 제가 이 종목을 모멘텀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S전자와 제품을 공급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S전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LXL 관련주로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 좀 SK 하이닉스에 뒤처진 것 같으니까 지금 CLXL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고 팀을 개최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연히 엑시콘이 매출이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인 것 같아요. 7월 5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오름세를 한 번 더 좀 기대감에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3,000원 라인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차트를 보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보면은 과거 4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5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23,000원 라인에서 항상 눌림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23,000원을 돌파하더니 어제죠. 23,850원까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때 당시에 23,000원에 강력하게 한번 매도하고 살 거면 다시 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격이었죠. 이격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격이 좀 좁아지는데 한번 눌렸다가 반등을 보일 때가 21,000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도 본다면은 거래량 터지고 나서 어제는 강한 매도세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매도를 했는데 고점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어제 거래량을 보면요.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는데 야 이것 봐라. 전고점을 돌파했어. 네,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다가 이격이 좁아지면서 5일선과 11선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은 아직도 21,000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23,000원을 두드리면서 횡보 구간을 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좀 호실적으로 나와 준다든지 그러면은 23,000원도 다시 한번 좀 두드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네, 23,000원대 정고점 부근을 좀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체크하면서 분할 매도로, 매수도 분할 매수가 습관이 되어야 되지만 매도도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S 엑시콤 받아봤고요. 마지막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하기 위해서 오늘 AS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맞죠? 아, 그렇죠. 네. 네, 바로 HLB입니다. 5월 21일에 받았고요. 매수가는 48,500원, 시세가 76,80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58%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주들 가운데 상한가가 정말 속출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HLB입니다. 오늘 보니까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와서 상한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76,800원이었는데 전문가님이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FDA에 재추진을 하게 되면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네요. 아주. 네. 매수가가 4만 원대인데 7만 원대에 매수를 하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벌써 매수가 대비 누적 수익률이 저희는 6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사서 오늘 팔려고 짧게 수익 보실 분들은 당연히 접근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우리는 이때 당시에 HLB를 제가 모멘텀을 설명을 드렸던 게 7월 2일 날 어제죠. 바로 어제 FDA 측과 신약에 대해서 다시 허가 관련해서 미팅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근데 공시가 안 나왔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HLB 그룹주가 다시 재심사와 재신청이 모든 문서 서류가 다 들어간 상태다라는 그런 공시와 함께 오늘 날아갔는데요. 자, 앞으로가 더 저희는 좀 중요하죠. 자, 일단은 76,800원까지 올라가면서 누적 수익률이 58%를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 60일선 부근까지 76,000원, 77,000원대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딱 그 부분까지 올라왔던 것 같고 차트를 같이 보면요. 일전에도 5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제 딱 이탈하지 않고 나서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온 상황인데요. 자, 제가 빨간색 라인으로 선을 찍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그어놓은 선이 과거의 지지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지지받던 구간이 84,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4,000원대에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61선과 121선 요 부근에서 돌파를 시원하게 해줘야 84,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은 아무래도 상한가니까 갭상으로 한 30만 주 정도, 20만 주 정도 쌓인 것 같은데 한 2, 3% 뛰기로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 기준인 76,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갭상으로 떠서 시작하고 눌렸다가 차익 매물 좀 출회됐다가 좀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기 목표가는 84,000원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B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목표가는 84,000원, 그리고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 76,8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아, 네. 왜냐하면 HLB를 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맞나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 오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인가요? 아,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요. 네. 우리 대원 전문가가 정말 명확하게 분석해서 가져온 에너지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네, 대원 맞습니다. 전문가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가져온 에너지 종목입니다. 네. 뭔가요? 그러면은 대원 에너지가 돼야겠죠? 아니요. 대원 전문가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가져온 에너지 네네. 종목이죠. 네, 대명 에너지입니다. 대명 에너지, 제가 네.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태양과 바람이 있다면 어디든 갑니다. 이런 슬로건을 또 내세우더라고요. 멋있죠. 네. 네, 예전에 드라마가 좀 생각이 나네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보다 안 보다 합니다. 네, 옛날에 뭐 흰천과 바람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꽃보다 남자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 꽃보다 못하시나요? 남자? 네, 압니다. 네, 여기를 좀 따라간 슬로건인지 모르겠는데 태양과 바람이 있다면 어디든 갑니다. 좋네요. 주가도 위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주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겠고, 네. 대명 에너지를 짤막하게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네. 일단 이 종목도 태양광으로 좀 한 획을 그었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전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거의 뭐 2차 전지로 따지면은 에코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네. 네, 대명 에너지는 지금 현재 많이 좀 눌린 상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9월 달에 이제 토론회를 앞두고 있죠. 미국에서 민주당이 7월 21일 날 후보를 확정하고 나서 사퇴론이 좀 진화되고 나서 다시 에너지 쪽 정책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토론회 때 다시 기대감이 좀 다시 반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한테 이번에 완패를 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만에 좀 다지고 이번에 9월 달에는 좀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정책주입니다. 정책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정부가 2030년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 6GB를 좀 보급한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구글도 최근에 대만 기업이죠. 블랙록이라고 대만 기업의 태양광 업체를 좀 투자하겠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태양광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구나, 지분 인수를 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기사를 같이 먼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21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을 한다라는, 원래는 8월 달이었어요. 후보 등록 마감일이 8월 7일입니다. 8월 7일이나 8월 7일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9일인데 그보다 더 빠르게 토론회 사건이 있고 나서 빠르게 그걸 좀 진화하려는지 7월 21일 날 공식적으로 지명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말이 많아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셸 오바마가 나가야 된다. 그래야 트럼프를 이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7월 21일쯤에 확실하게 후보로 등록되면은 다시 바람이 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요. 네. 다음 기사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가 6월 달하고 원래 9월 달 일전부터 5월 달 기사인데 두 번의 토론하는 것에 좀 동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다시 한번 토론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조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라든지 트럼프 관련주를 끝까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사를 같이 보면은 오늘 나왔던 거죠. 정부가 2030년도까지 산업단지에 6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을 투자를 하고 있네. 태양광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재무가 개선될 수가 있겠네. 하반기 실적이 좋으려나?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실제로 몰렸죠.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네. 자, 과거에 3월 달에 자, 왼쪽 맨 끝에 화살표를 보시면요. 웅덩이가 표시가 뿅 뜨고 나서 밑에 네모 박스에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단기 추세 전환, 장기 추세 전환 웅덩이가 과거에 3월 달에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000원짜리가 20,00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5월 27일까지 10,000원짜리가 20,000원까지 거의 100%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웅덩이가 지금 뜬 상황이고, 오른쪽 네모 박스 보면요. 최근인데, 자, 보면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뜨고 나서 14,000원 부근에서 오늘 17,000원대까지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다가
종가는 차익 매물, 그동안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이 다 출회되면서 종가는 플러스 6%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모멘텀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9월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 7월 21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웅덩이가 지금 신호가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대원 전문가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가져온 에너지 종목이었습니다. 대명에너지, 지금 바로 매수 전략 만나보시죠. 네, 이제 다시 또 주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